이번에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대미 투자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화 보유고 자체가 부담이 없어요. 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돈이 최소 3,500억이죠. 의무고 이제 옵션 더하면은 좀 더 들어가는데 외환 보유고가 4,100억 원이에요. 그럼 외환 보유고에서 3,500억 원을 일시불로 쓰는 순간 이건 큰일 나겠죠. 그렇지 않고 한 3년 나눠서 나간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건설처럼 공정 과정에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T 보고서에서 나왔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1년에 1,190억 달러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한 3년 반 정도만 지출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 자체가 캐시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국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외환 보유고라 하는 거고 이 외환 보유고가 국가 거냐? 국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달러를 뭐 은행에 맡겨놓는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4,100억 달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나중에 제가 맡긴 달러를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달러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치솟게 되겠죠. IMF 때도 보면은 외환 보유고 넉넉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원하는 요구가 상당히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 통화 스와프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이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의 지금 분위기에서는 체결할 가능성이 낮다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그 돈 빌려준 거 다시 투자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으면은 미국은 투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한테는 특히. 그런 상황에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주기에 지금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 통화 스와프 구조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외환 스와프가 있고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달러를 빌려서 그 만기 안에 다시 채워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이자도 정해진 이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기까지 정해진 이자와 정해진 환율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요. 통화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한 환율로 해야 돼요. 지금 환율이 139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다음에 한 5년짜리를 했다 쳐요. 그러면 5년 뒤에도 1390원에 대한 환율만 우리가 보장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심리 게임이 들어가죠. 5년 뒤에 1390원일까 아닐까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율이 떨어진다 볼까요? 올라간다 볼까요?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스왑 비용이라고 하는데 뭐 스왑 포인트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금리가 더 높고 한국이 조금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미국한테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스왑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한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이 한국한테 이 스왑 비용을 계속 더해줘야 되는 상황도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 나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면 뭐 미국같이 뭐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막 올리는 경우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금리 차이에 대해서도 계속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예측이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합의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큰 금액을 잘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했던 게 300억 달러 두 번 했었거든요. 2008년에 300억 달러 했을 거고 2020년에가 600억 달러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하는 거는 통화 스와프에 지금 10배 넘는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그렇게 큰 스와프 체결을 과연 해줄 것이냐가 또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한 게 2008년,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재난 위기가 아니면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정말 긴급할 때, 정말 병원에 실려가서 급하게 뭐 치료비가 필요하다던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만 빌려주는 거지. 통화 스와프 체결해서 당신네 투자해 줄게요라고 할 때는 또 안 해줍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본은 해주는데 왜 한국은 안 해줍니까? 일본은 왜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일본만큼 거의 굉장히 큰 비용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솔직히 GDP 상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GDP에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투자해 주기로 한 거고, 일본은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 투자 금액이 GDP에서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체력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이미 통화 스와프도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은 그 조건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생각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일본은 기축통화국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바스켓 안에 엔화라는 게 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도 취급을 합니다. 예전에 그 달러 위기들, 미국 위기 났을 때 이 달러에 대한 게 안전 수요가 아니라는 게 되니까 금이라던가 엔화로 돈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엔화라는 건 하나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계속 그 돈으로 계속 이제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그 상태로 이제 그것에서 나온 돈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일본의 돈과 미국의 돈이 상당히 많이 교환이 갔었고, 그 돈이 미국으로 많이 투자가 됐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었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로 발행한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가 되는 돈,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수요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한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해줬던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이즈가 아닌 거죠. 발행했다 해서 한국 국채를 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내서 가져가는 어떤 국가인데, 여기서 갑자기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빡 해주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명분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환율 시작 종료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 했죠. 만약에 이게 틀어질 거로 예상되면, 미국에게 불리할 거로 예상되면 미국은 안 해줄 겁니다. 수합 비용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게 미국한테 불리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미국이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 쪽에서는 한국의 부채가 증가할 때의 문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리드먼 뭐 이야기로만 하자면은,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견뎌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 말하고, 재정적자 위험하다 말하고, 프랑스 얘기하고 있고 한국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빚 못 갚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부터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튀게 되겠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5년 뒤에 대한민국이 과연 저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 국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통 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이 같이 늘어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랑, 소득은 나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싶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환율이라는 값으로 리스크를 미국이 떠안아야 되는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 손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수합 비용인데, 한국의 부채가 증가한다로 되면은 상환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국채 금리가 튀겠죠. 국채 금리가 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간의 문제지 결국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세로 물가가 막 튀는 악순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한국은 튀어오르고 미국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우량해지기 시작하고 한국은 점점 국채 시장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수합 비용이 역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언제 미국이 통화 스와프 들어가기 제일 유리한 조건이냐?
IMF 같은 때가 제일 유리합니다. 환율이 1,700원까지 찍어요. 이제 과거에 그때 900원 하다가 1,700원 찍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찍고 나면은 더 이상 여기서 환율이 오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환율 1,700원에다 딱 마크 찍어놓고 통화 스와프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환율이 850원 절반으로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2배의 돈을 갚아야 돼요. 환율 때문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을이 아니고 갑인데 불리한 조건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환율이 더 많이 튈 때 그때는 통화 스와프를 해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미국의 이득이 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부채가 좀 증가하고 뭐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망상 지금은 환율상 미국이 불리한 조건이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수압 비용인데, 금리가 튀어오르는 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튀어오르는 건데, 그러면은 점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신용 등급이 나빠지고 있는 그 나라와 무제한 스와프를 체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상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거기서 수압 비용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즐겁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한국이 위기다라고 하는데, 여론에서는 한국이 위기입니다 막 때릴 때 IMF 때처럼. 근데 미국이 봤을 때는 아니야, 이제 좋아질 것밖에 없는데 너무 저렴한데, 이럴 때 들어오겠죠. 이럴 때 코스피로도 막 우리나라 우량 기업도 헐값에 사들였던 게 IMF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쇼핑하러 들어오고 싶을 때 그렇게 해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나빠지거나 했을 때 그때 좀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협상이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세 협상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스와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이 이런 의도로 우리나라의 그 통화 스와프를 거절하는 의향을 내비쳤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은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한 생각을 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뉴스를 볼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통화 스와프라는 구조를 이해하면은 왜 미국이 이렇게 태도가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